네, 12.3 불법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자중질환이 점입가경입니다.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여부를 놓고 찬반 양론으로 갈려있는 모양새인데요. 사과를 찬성하는 쪽은 윤석열과 절연해야 국민의힘이 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은 사과는 곧 분열이고 패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것이 패배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찬반 논쟁은 전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이 모든 주장의 방점은 당리당략에 찍혀 있지 않습니까? 당장 해산하라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 앞에서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계엄 사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2.3 불법 계엄 사과를 저울질할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국민의힘이 작심했더라면 내란 속의 윤석열의 위헌적,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막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외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은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을 운운했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한 관저 만찬에서는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장 대표가 당시 원내 대변인으로서 이날 관저 만찬에 참석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내란 속의 윤석열이 비상대권을 말할 때 장 대표는 그때 뭘 했습니까? 원내 대변인이었으니까 윤석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였을 테고 비상대권이란 충격적인 단어를 듣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단어를 듣고도 직원 한마디 하지 못했다면 방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 후로 비상대권이란 용어는 내란 속의 윤석열의 입에서 끊임없이 튀어나옵니다.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경 대통령 안가에서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과 식사를 할 때 윤석열은 비상대권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30일 그날 밤 관저에서 김용현 전 장관 등에게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비상대권의 싹을 진작에 잘랐더라면 어땠을까요? 최소한 위헌적 그리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2년간 만지작댔던 비상대권이란 카드는 결코 우발적인 것도 아니었고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엄의 그날을 회고했던 김상욱 의원의 말이 떠오릅니다. 김상욱 의원은 계엄이 선포되자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는데 그때 어느 의원이 김 의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장 나와라. 거기 있으면 죽는다. 대체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있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이 아니라 당사로 달려갔을 국민의힘, 이제는 계엄 사과를 놓고 득실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국민께서 국민의힘을 구제불능이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말거나 국민의힘과 내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국민의힘 의원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내일은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 아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화천대유 말단 직원이었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물어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곽 전 의원 아들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년 1월 30일 선고에서 법질서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의 위원장으로서 대장동 사건을 볼 땐 매우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정작 대장동 사건으로 실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는 왜들 그렇게 조용합니까? 돈을 번 사람, 돈을 받은 사람의 죄에는 눈을 질끈 감고 가당찮은 배임만 떠들고 있으니 정말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대장동 개발은 20여 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민간 개발을 종용하는 세력이 붙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개발 수익 환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철면피가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대장동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리해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태의 근원은 이재명 성남시와 민주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서 전현희 최고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오늘 최고위가 마지막 최고위가 될 것 같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넘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제4기 민주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고 또 당원의 뜻이 이 지도부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간 치열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에 집중을 하면서 정치검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지들을 좀 돕고 또 무고한 동지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의 무도함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최고위원으로서 또 당원과 국민과 함께한 470인의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